이번역은 녹양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멋진 남자야. 안녕하세요, 자덕부부입니다. 맑은 초여름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햇살은 뜨겁지만 바람만은 시원하게 불어주어 기분 좋은 날씨입니다. 원래 다른 지역으로 바람여행 가볼까 싶었는데 경기 지역을 제외하곤 비 소식이 들려와 급 경로 변경. 오늘의 바람여행은 몇 개의 고개를 넘어 율곡기념관도 가고 가막산을 넘어와 산속 멋진 곳에서 맛있는 밥을 먹는 데이트 코스로 잡았습니다.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 창동역까지 페달을 밟아 도착한 후 녹양역까지 점프합니다. 아침에 정신없이 준비하고 나오면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들었는데요. 무언지 모를 이 찜찜한 기분의 정체를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이런 신랑과 제가 인어를 받고 있고 모르고 여기까지 왔네요. 급 당황. 둘이 디자인이 똑같은 걸 입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솔직히 아침에 옷을 정신없이 입으면서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옷이 늘어났네? 왜 이렇게 남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정신 차려 신랑을 천천히 쳐다보니 무언가 어색한 느낌. 이런 경우는 둘 다 처음이라 당황. 지하철로 조금만 가면 되지만 전 신랑에게 숨쉬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녹양역 도착 후 부랴부랴 화장실을 찾아 서로 바꾸어 입었네요. 이런 당황스러울 때가. 다음부터 좀 더 꼼꼼하게 봐야겠어요. 녹양역 입구에는 멋진 말동상이 있는데요. 녹양이라는 명칭이 조선시대 이곳에 있던 녹양평이라는 군마 사용 목장에서 유래되었기에 이곳에 말 조형물을 세워놓았나 봅니다. 녹양역을 뒤로 하고 이제 오늘의 바람여행 출발해볼까요? 오늘은 공도주행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갓길 따라 달려가는데요. 달리다 보니 지난번 파주 갈 때 갔던 길이란 게 떠올랐네요. 예전에 달릴 땐 정말 공사 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양호하네요. 이상 있어?
개내미 고개를 넘어 이제 박새우계에 진입하는데요. 박새우계 구간은 거리 4.5km, 고도 114m, 평균 경사도 3%의 구간인데요. 새로 도로를 깔고 차량들도 거의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숲그늘 아래에서 평온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박새우계는 지도상으로는 송구림이라고 적혀 있는 곳인데요. 양주시와 파주시의 경계에 있는 곳이랍니다. 역시 멋진 남자야. 이제 양주시를 벗어나 파주시에 진입하는데요. 오늘의 첫 목적지인 율곡 기념관을 향해 열심히 페달을 밟아봅니다. 율곡 기념관 전 얕은 오르막은 거리 1.31km, 고도 64m, 평균 경사도 5%의 구간인데요.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적하게 오르기엔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현재 기념관 바로 앞쪽이 도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조심히 통과하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익히 알아온 율곡이는 학교 다닐 때 단골 시험 문제였기에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전 강릉 오죽헌에 있는 기념관만 알았지 이렇게 가까운 곳에 기념관이 있는 줄은 몰랐답니다. 입장료 1,000원을 지불하고 안에 들어서면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의 동상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동상을 지나 기념관으로 향해 봅니다. 이곳 기념관은 율곡이를 봉헌하고 있는 자운성 경내에 있는 전시실로 율곡과 신사임당의 유품 112점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념관 1층에는 율곡 선생의 어마어마한 업적을 키워드로 정리해 두었는데요. 교과서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아이들에게는 좋은 견학 장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입구에서 여기 기념관으로 해서 묘소 저기까지.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매점에 들러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다시 길을 나서 봅니다. 이제 자운서원을 뒤로 하고 덕성면까지 약 15km를 달려가 봅니다.
정선 바로 전 마지고개를 넘어 적성면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호로고루 라이딩 때는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었는데요. 오늘은 미리 찜해둔 곳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적선면에서는 그냥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만 마시고 다시 출발합니다. 아, 이건 색소 마실 것 같다. 자, 이제 지난 호로고루 라이딩 때 너무 좋았던 라이딩 코스인 가막산을 향해 출발해 봅니다. 불과 1년이 안 된 시점에 다시 방문하는 가막산인데요. 이쪽 가막산 북남 코스 어필은 거리 4.37km의 구간으로 평균 경사도 5%인 어룡 고개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넘으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예쁜 경치는 덤으로 눈에 담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지난 방문 땐 도로도 깔끔해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던 곳이었는데요. 이런 그 사이에 도로를 많이 공사하셨나 보네요. 울퉁불퉁 홀도 많이 생기고 조심조심 지나가 봅니다. 가막산을 넘어 저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찜해 두었던 동두천으로 향해 봅니다.
정말 햇살이 따가울 정도로 뜨거웠는데요. 그래도 그늘과 선선한 바람 덕에 조심히 달려갑니다. 이제 밥 먹으러 올라가나 보지? 동두천 시내를 가로질러 부처고개를 넘어가는데요. 이곳을 넘어가면서 식당에 예약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저희가 점심을 먹을 곳은 바로 산속 비버스 BBQ라는 곳인데요. 바비큐 요리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분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동두천 진입 후 바로 예약을 하셔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주문까지 마치고 이제 다시 페달을 밟아 산속으로 들어서 봅니다. 저도 솔직히 이곳은 처음이라 산속이 얼마나 산속일까 반신반의했었는데요. 정말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이곳은 왕방산과 해룡산을 잇는 높은 산줄기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스레 고도가 높아지는 곳이었는데요. 올라가는 중간중간 계곡물을 보며 들어가고 싶다라는 충동과 계곡 사이의 백숙집들을 보며 그냥 저길 갈 걸 하는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안 닦는 거야. 우리 거. 한참을 올라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할 때쯤 쇠목길 끄트머리에 위치한 오늘의 식당 산속 비버스 BBQ에 도착했습니다. 저 위로 가야 돼. 아, 여기 맞는데 넌 저 위로 가라고. 저기가 좀 더 멋있잖아. 난 여기서 내릴 거고.
정말 산속의 오두막 같은 외관에 한번 놀라고 실내에 들어서서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곳이었는데요. 미군 부대 근처라 그런지 미국식으로 정성스레 꾸며진 내부는 정말 볼거리들이 풍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토바이 관련 소품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곳 사장님께서 오토바이 매니아라는 소문이 진짜였나 봅니다. 실내를 둘러보던 사이 음식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주문해 두었던 바베큐에 콜라까지 정말 배불리 맛있게 찹찹찹. 처음엔 양이 적을까 싶었는데 먹다 보니 정말 양도 많고 무엇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이 산속에 자전거를 타고 오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싶지만요. 올라올 땐 그리 길게만 느껴졌던 쇠목길은 금세 끝나고 화력발전소 고개는 더디게만 느껴졌지만 배가 불러서 그런지 화창한 하늘만큼이나 기분 좋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따라 이곳저곳을 달려온 자덕 부부의 짧은 바람여행은 이렇게 배달 완료합니다. 여름 향기 짙어지는 다음 바람여행도 기대해주세요. 자덕 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